경비원 주제에 은행에 뭐 하러 왔어요? 그냥 집에 가서 손주나 보세요. 은행 여직원은 초라한 경비복 차림의 노인을 보자마자 비웃으며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죠. 그 경비원이 입고 있던 낡은 유니폼 주머니에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뒤집을 그것이 들어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정확히 3분 뒤 은행 시스템에서 울린 알람 한 번. 그 순간 여직원의 얼굴은 사색이 됐고 은행 전체가 얼어붙었죠.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오전 9시 서울 강남의 한 은행 지점. 초라한 경비복을 입은 60대 중반의 남자가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는 강민호 대한그룹의 회장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에서 회장의 위엄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낡은 경비복에 때 묻은 운동화, 구부정한 어깨. 누가 봐도 그저 평범한 경비원일 뿐이었습니다. 민호는 이틀 전부터 이 은행 건물의 경비원으로 위장 취업한 상태였어요. 아들의 예비 며느리가 진정으로 사람을 보는지 아니면 돈과 지위만 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오늘은 그 테스트의 첫날이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민호는 경비실에서 나와 은행 창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의 손에는 오래된 통장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창구 앞에는 박지혜라는 이름표를 단 20대 후반의 여직원이 앉아 있었죠. 지혜는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경비복 차림의 민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경비원님은 저쪽 ATM 이용하세요. 지혜의 목소리는 차갑고 귀찮다는 투였어요. 민호가 창구 앞에 서서 통장을 내밀자 지혜는 손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창구 업무가 필요해서 왔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죠. 하지만 지혜는 코웃음을 쳤어요. 경비원 월급으로 무슨 창구 업무가 있으세요? 그냥 ATM에서 10만 원, 20만 원 뽑으시면 되잖아요. 주변에 대기 중이던 다른 고객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계좌 이체를 해야 합니다. 지혜는 한숨을 푹 쉬며 마지못해 통장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는 건성으로 물었죠. 금액이 얼마인데요? 어차피 ATM으로도 되실 텐데. 3천억 원입니다. 순간 지혜의 손이 멈췄어요. 그녀는 민호를 빤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에는 참으려 했지만 결국 키득거리며 웃기 시작했죠. 네, 3천억 원이요? 경비원 아저씨, 농담이시죠? 옆 창구에 앉아있던 최태준 과장이 이쪽 상황을 눈치채고 다가왔어요. 그는 10년차 은행원으로 항상 고객을 차별 대우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 대리? 지혜가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죠. 과장님, 이 경비원분이 3천억 이체하신답니다. 태준은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어요. 3천억? 에이, 경비원 아저씨. 복권이라도 당첨되셨어요? 아니면 머리가 좀. 그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관자놀이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지혜에게 통장을 다시 내밀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지혜는 여전히 웃음기를 띤 얼굴로 통장을 받아 컴퓨터에 입력했어요. 그리고 화면을 보더니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죠. 아, 진짜. 이거 잔액 30만 원밖에 없는데요? 3천억은 무슨 3천억. 지혜는 통장을 들어 주변 직원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발견한 것처럼 말이죠. 옆에 있던 김미라 대리가 다가와 화면을 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와, 진짜 30만 원이네. 근데 3천억이라니 완전 웃기는데? 태준 과장은 팔짱을 낀 채 민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장난치는 데 아니에요. 진짜 업무 보실 거 아니면 나가 계세요. 민호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태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죠.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 다른 계좌에서 이 계좌로 3천억 원을 이체받을 겁니다. 그 말에 은행 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곧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지혜는 눈물이 날 정도로 웃으며 동료 직원에게 말했어요. 언니, 이거 진짜 대박이다. 경비원 아저씨가 3천억 이체 받으신대. 그때 안쪽 사무실에서 김수진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30대 초반의 냉철한 커리어 우먼으로 이 지점을 맡은 지 1년이 된 상태였죠. 수진은 소란스러운 창구 쪽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무슨 소동이에요? 다른 고객분들 계시잖아요. 태준이 급히 다가가 귓속말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진은 민우를 한번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지혜에게 말했죠. 박 대리, 고객 응대 매뉴얼대로 처리하세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네, 지점장님. 근데 이분이 자꾸 3천억 이체 받으신다고. 수진이 민우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프로페셔널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고객님, 농담은 잊지 마시고 업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 다른 고객분들을 위해 자리를 비켜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민호는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고 단호할 뿐이었죠. 지금부터 전화 한 통 하겠습니다. 3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민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지혜와 태준, 그리고 수진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주변 고객들도 이 광경을 신기한 듯 지켜보고 있었어요. 전화가 연결되자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비서실장 나야. 지금 내 주거래 은행 계좌에서 이 은행 내 개인 계좌로 3천억 원 이체해줘. 태준이 옆에서 비웃으며 중얼거렸어요. 비서실장? 연기는 또 왜 저렇게 진지하게 하는 거야? 민우는 전화를 이어갔습니다. 계좌번호는 337에서 010. 그는 차분하게 계좌번호를 불러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죠. 응, 지금 당장 3분 안에 처리해줘. 전화를 끊자 민호는 다시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지혜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동료들을 쳐다봤어요. 은행 안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 사람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경비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았나 봐. 좀 불쌍하긴 한데 민폐네 진짜. 수진 지점장이 인내심을 잃고 말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 이제 정말 나가주셔야겠어요. 보안요원 부를까요? 민호는 손목시계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2분 10초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창구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조롱 섞인 시선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마치 무언가를 확신하고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10초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순간 은행 안의 모든 컴퓨터에서 동시에 띠링하는 알람 소리가 울렸어요. 지혜의 모니터 화면에 거대한 팝업창이 떴습니다. 빨간색으로 깜빡이는 경고창이었죠. 대규모 입금 알림 3천억 원. 지혜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어요.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3천억 원. 숫자 뒤에 늘어선 0이 너무 많아서 세기도 힘들 정도였죠.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과장님.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태준이 귀찮다는 듯 다가왔어요. 왜 또 뭔데? 하지만 그가 화면을 본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헛웃음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옆에 있던 김미라 대리도 화면을 보고는 비명을 질렀어요. 어떻게 이런 금액이 진짜예요? 순식간에 은행 앞 모든 직원이 지혜의 컴퓨터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쳐다봤어요. 3천억 원이라는 숫자는 이들이 평생 다뤄본 적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수진 지점장이 급히 달려왔어요. 그녀는 직원들을 밀치고 화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본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이게 대체... 수진은 재빨리 민호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30만 원이던 잔액이 지금은 3천억 30만 원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송금인 명의는 대한그룹 자금관리팀이었습니다. 대한그룹. 국내 재벌 순위 5위 안에 드는 그 대한그룹이었죠. 민호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지혜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냉기가 느껴졌어요. 이제 출금 처리해 주시겠습니까? 지혜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잠시 실수를... 민호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까는 경비원 아저씨였는데 갑자기 고객님이 되었네요. 그 한마디에 지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수진 지점장이 급히 나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과 공포가 역력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고객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바로 VIP 응접실로 모시겠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처리하죠. 태준 과장이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아까의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는 허리를 굽실거리며 말했죠.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고객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민호는 태준을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복권 당첨됐냐고 하셨죠? 그리고 여기를... 민호는 자신의 관자놀이를 똑같이 톡톡 두드렸어요. 태준의 얼굴은 새빨개졌습니다. 그는 무릎이 풀릴 듯 휘청거렸죠. 은행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아까까지 웃고 수군거리던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기 중이던 고객들도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봤어요. 누군가 핸드폰으로 몰래 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를 비웃던 그 직원들이었죠. 민호는 다시 지혜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리 부탁드립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수진 지점장이 안절부절 못하며 지켜봤죠. 은행 안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지혜가 거래를 처리하는 동안 수진 지점장은 급히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보고했어요. 전화를 받은 본부장의 목소리는 다급했죠. 지금 뭐라고 했어? 3천억이라고? 거래 고객이 누구야?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성함은 강민호 씨고 송금인은 대한그룹 자금관리팀입니다. 전화 너머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본부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죠. 대한그룹? 강민호? 설마 그분이... 본부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눈치챘어요. 뭔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말이죠. 본부장님, 혹시 아시는 분이십니까? 당장 VIP실로 모셔. 아니, 내가 지금 바로 가겠어. 절대로 신뢰되는 행동하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진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말이죠. 민호는 창구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지혜는 여러 번 실수하며 겨우 출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고객님, 출금하실 금액이 어떻게 되시나요? 민호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전액입니다. 전액이요? 3천억 원 전부를요? 네. 다른 은행으로 옮길 겁니다. 그 말에 수진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3천억 원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이 지점에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민호에게 다가갔죠. 고객님, 저희 은행을 떠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혹시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민호는 수진을 차갑게 쳐다봤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은행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5명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고급 수트를 입고 있었고 걸음걸이부터가 남달랐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죠. 그의 손에는 고급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남자들은 곧장 민호에게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선두의 남자가 민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죠. 회장님, 차량 대기 중입니다. 순간 은행 안이 얼어붙었어요.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혜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태주는 그 자리에 굳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입이 헛되이 벌어졌죠. 회장님?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선두의 남자는 명함을 꺼내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명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대한그룹 비서실장 강준서. 수진은 명함을 보고 나서야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눈앞에 이 경비원 차림의 남자가 대한그룹의 회장이라는 것을, 국내 재벌 5위 안에 드는 그 거대한 그룹의 최고 경영자라는 것을 말이죠. 준서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방금 회장님께서 이체하신 3천억 원은 이 은행과의 모든 거래를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태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지혜는 모니터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죠. 은행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민호가 이곳에 경비원으로 위장 취업한 것은 사흘 전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강현우는 38살로 대한그룹의 전무였어요. 현우는 최근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예비 신부가 바로 이 은행의 프라이빗 뱅커인 이소연이었죠. 민호는 아들의 결혼을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소연이 진정으로 아들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재벌가의 지위와 돈만 보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호는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죠. 그는 비서실장 준서에게 비밀리에 지시했어요. 이 은행 건물의 경비원으로 위장 취업시켜달라고 말이죠. 준서는 처음에는 만류했지만 민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결국 준서는 인력업체를 통해 민호를 경비원으로 투입시켰어요. 민호는 이틀 동안 경비 업무를 하며 은행 직원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직접 테스트를 시작한 것이었죠. 소연은 오늘 휴가였지만 민호는 다른 직원들의 태도를 먼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이 상황이었습니다. 준서가 수진에게 서류를 건넸어요. 대한그룹의 모든 계열사 15개 회사가 이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거래액은 10조 원이 넘죠. 수진은 서류를 받아들고는 손이 떨려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10조 원. 그 돈이 모두 빠져나간다는 의미였어요. 이것은 단순히 한 지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은행 전체의 위기였죠.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더 이상 직원들의 인성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준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는 태준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복권 당첨이라는 말씀, 그리고 정신이 이상하다는 말씀,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준서는 이번에는 지혜를 봤어요. 경비원 월급으로 무슨 창구 업무냐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ATM으로 10만 원, 20만 원 뽑으라는 말씀도요. 지혜는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는 다만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수진이 다급하게 민호 앞에 섰죠. 회장님, 제가 직원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 직원들을 당장 징계하겠습니다. 민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지점장님은 처음 저를 봤을 때 뭐라고 하셨죠? 수지는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농담은 잊지 마시고라고 말했던 것을요. 그리고 보안 요원을 부르겠다고 협박했던 것을 말이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은행 안의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준서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거래해지 서류 준비되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사라졌어요.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은행 입구로 또 다른 사람들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50대 중반의 남자가 선두에 섰어요. 그는 이 은행의 김철수 부행장이었습니다. 뒤따라 본부장과 여러 임원들이 함께 들어왔죠. 철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민호에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강 회장님, 저는 이 은행의 부행장 김철수입니다.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호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철수는 수진을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지점장, 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회장님을 이렇게 모실 수가 있어요? 수진은 더 이상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철수는 다시 민호에게 돌아섰습니다. 회장님, 저희 직원들이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잘못이지 은행 전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디 거래를 유지해 주십시오. 민호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부행장님, 저는 사흘 동안 이곳에서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철수의 눈이 커졌어요. 민호는 말을 이었죠. 그동안 제가 본 것은 단순히 이 몇몇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의 시스템 자체가 고객을 차별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VIP 고객에게는 극진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차갑습니다. 돈이 많으면 귀하게 대접받고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죠. 이것이 은행의 기본 자세입니까? 철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민호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실적 압박에 시달리는 은행들은 고액 자산가만 우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왔죠. 그 결과가 오늘의 이 사태였어요. 준서가 거래해지 서류를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펜을 꺼냈어요. 철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잠시만요. 저희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직원 교육도 다시 하고 고객 응대 매뉴얼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민호는 펜을 든 채 철수를 쳐다봤어요. 말은 쉽죠. 하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한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아니, 2주일이면 됩니다. 철수는 필사적이었어요. 대한그룹과의 거래가 끊기면 이 은행의 평가 등급이 떨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곧 주가 하락과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질 게 뻔했죠. 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어요. 2주일 드리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철수가 급히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관련된 직원들은 모두 징계하십시오. 둘째, 고객 차별 금지 정책을 서면으로 만들어 전 지점에 공유하십시오. 셋째, 제가 직접 미스터리 쇼핑으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철수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민호는 지혜와 태준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민호가 그들에게 말했죠. 여러분은 오늘 큰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지 마십시오.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태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자신의 경솔함을 후회했죠. 민호는 준서에게 눈짓했습니다. 준서가 서류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2주일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민호가 은행을 나서려는 순간 한 여자가
급하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3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바로 민호의 예비 며느리 이소연이었습니다. 소연은 오늘 휴가였지만 급한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이었죠. 소연은 은행 안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고 멈춰섰어요. 그리고 경비복 차림의 민호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었어요. 소연은 민호를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었지만 사진으로는 본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소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민호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혹시 회장님이신가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무릎 꿇은 지점장, 주저앉은 직원들, 긴장한 부행장. 무언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나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어요.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죠. 회장님, 저는 이 은행의 프라이빗 뱅커 이소연입니다. 그리고 현우 씨의 약혼녀입니다. 철수 부행장이 놀란 표정으로 소연을 쳐다봤어요. 준서도 차분하게 소연을 관찰했습니다. 소연은 민호에게 한 걸음 다가가며 말을 이었어요. 제가 알기로 회장님께서는 저를 테스트하시려고 경비원으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호의 눈썹이 약간 올라갔어요. 소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현우 씨가 어젯밤에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님께서 제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민호는 속으로 아들을 나무랐어요. 비밀을 지키지 못한 것이었죠. 하지만 소연의 다음 말이 민호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현우 씨에게 부탁했어요. 절대 회장님께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저는 평소대로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소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오늘 제가 휴가를 낸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회장님께서 오늘 테스트를 하실 거라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리를 비웠죠. 민호가 처음으로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제가 있으면 회장님께서 저만 테스트하실 테니까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은행의 다른 직원들이 평범한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가 아닐까요? 준서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연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소연을 다시 보게 되었죠. 회장님께서 보신 것이 바로 이 은행의 민낯입니다. 저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철수 부행장을 돌아봤어요. 부행장님, 오늘 일을 계기로 꼭 바뀌어야 합니다. 저도 프라이빗 뱅커로서 이런 차별을 묵인했던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철수는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소연은 다시 민호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현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분의 재산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현우 씨라는 사람 자체가 좋습니다. 민호는 소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죠.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2주일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약속대로 다시 그 은행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정장 차림이 아니라 평범한 캐주얼 옷차림이었습니다. 준서도 함께였지만 거리를 두고 따라왔죠. 민호는 은행에 들어가 창구로 갔어요. 이번에는 다른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었죠. 민호가 다가가자 직원은 밝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민호는 간단한 업무를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처리해 주었어요. 차별하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다른 창구들도 둘러봤어요. 모든 직원이 고객을 똑같이 정중하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지점장이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그녀는 민호를 보자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은 민호를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죠. 이것이 새로 만든 고객 응대 매뉴얼입니다. 모든 지점에 배포되었고 전 직원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펼쳐봤어요. 거기에는 고객 차별 금지 조항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외모, 직업,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내용이었죠. 수진이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처분도 완료되었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처분했습니까? 박지혜 대리는 3개월 정직, 최태준 과장은 강등우 타지점 발령입니다. 그리고 저는, 수진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저는 경고와 함께 6개월 동안 승진 제안을 받았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적절한 처분이었습니다. 수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회장님, 이번 일로 저희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더 귀한 사람이 아니고 돈이 적다고 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민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지점장님, 은행의 본질이 뭡니까?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고객의 재산이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10만 원을 맡기는 사람이나 10억을 맡기는 사람이나 은행에 대한 신뢰는 똑같습니다. 수진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민호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2주일간의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거래는 유지하겠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민호는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다시는 오늘 같은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민호는 은행을 나섰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준서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결정하셨습니까?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 준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명하신 판단이십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는 생각했어요.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은행 직원들도 자신도 그리고 며느리 될 소연도 말이죠. 진정한 가치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의 품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달 후 민호는 아들 현우와 소연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했어요. 소연은 자신의 시험을 통과했고 민호는 그녀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행은 이후로 업계에서 가장 고객 친화적인 은행으로 변모해 갔죠.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판단할 때는 외모나 직업이 아닌 그 사람의 진심을 봐야 한다는 교훈. 이것이 바로 이 사연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진심과 존중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이자 품격입니다.